부모-자녀 관계가 단절이 되고 대화가 안 되고 선배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릴게요. 반갑습니다. 저는 인천시 부평역에 소재한 이룸 심리상담센터와 이룸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는 박미아 대표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룸 심리상담센터는 이제 네. 무엇을 하는 곳인가요? 이룸 심리상담센터는 일반적인 심리상담을 하고 있고요. 이제 성인 그리고 청소년, 아동 영역까지 개인적인 심리상담, 특히 이제 부부상담과 진로상담이 저의 전문 영역이고요. 일반적으로 이제 심리상담뿐만 아니라 이룸 아카데미를 통해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갈등 관리와 커뮤니케이션 프로그램, 그리고 더 깊은 내면의 지도를 그려가면서 깊은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치유와 연결의 대화, 두 가지의 프로그램이 이제 2달에 한 번씩 진행이 되고 있고요. 네, 요즘에 대화가 단절된 가정들이 좀 많습니다. 네, 네, 그런 가정들이 좀 회복하기 위해서는 좀 어떠한 노력이 좀 필요할까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요즘에 저희들 가족이 대화가 단절된 가족이 굉장히 많습니다. 크게는 이제 부모 자녀의 대화가 단절되기도 하고 또 부부 관계에서 대화가 단절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크게 이제 2가지를 좀 나눠서 말씀드린다면 부모 자녀 관계가 단절이 되고 대화가 안 되고 그런 경우들은 이제 저에게 내담자로도 많이 찾아오시는데요. 특히나 이제 사춘기 때부터 그 증상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그냥 어제 오늘 일은 아니에요. 사실은 부모가 좀 대단히 좀 권위적이고 좀 독재적이고 그런 힘의 균형에 있어서는 이렇게 굉장히 그 역할이 힘의 어떤 그 영향력을 부모가 너무 많이 가지고 있는 경우에, 민주적이지 않을 경우에 아이들이 이제 사춘기 때 부모를 단절하고 원래 사춘기의 자녀들은 이제 방을 닫고 방문을 닫고 자기만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고 이제 자아 정체감을 형성하는 그런 시기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런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경우와 달리 이제 부모에게 대단히 불만이 많고 또 좀 반항심도 많고 이제 그런 자녀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모를 아예 부모 취급을 안 하는 부모로서 대우하지 않는 그런 단절 패턴을 보이죠. 그런 경우들은 부모들이 굉장히 이제 많이 힘들어해요. 그래서 상담에 오시기도 하고 교육에 참여하시기도 한데 사실은 이런 경우는 부모가 먼저 변해줘요. 왜냐하면 아주 어린 시절부터 자녀는 계속 성장하는데 부모도 부모의 역할이 계속 변화해야 되거든요. 자녀의 성장, 그 발달 단계에 맞게. 그래서 자녀가 아주 어린 시절에는 영아기 때는 이제 뭐 보호자와 양육자의 역할을 하지만 이제 3, 4세, 5세 이렇게 아이들이 이제 뭔가 자기 주장이 생기기 시작할 때는 울타리에 경계를 지어주는, 한계 설정을 해주는 훈육자의 역할이 필요해요. 그런데 이제 초등학교에 들어가면 부모들이 아이들이 굉장히 성실성, 근면성, 리더십을 키우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부모가 격려자의 역할을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초등학교 때까지는 어떻게 돼요? 그런데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면 사춘기가 아이들이 오기 시작하거든요. 그때부터 이제 부모-자녀 관계에 쌓여있던 것들이 터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점점 아이들이 말이 없어지고 아주 거칠어지고 부모를 무시하는 말과 행동을 하거든요. 이제 특히나 이제 중고등학생이 되면 그게 점점 더해져요. 그랬을 때 부모들이 이제 아우성을 치면서 이제 부모 교육을 받으러 가고 그렇게 상황들이 벌어지는데 부모들이 사춘기 때는 청소년기 때는 사실은 그때는 또래 관계가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친구, 또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해지는데 뭔가 문제가 있거나 고민이 생기면 친구를 찾아가서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네. 네. 그럴 때 엄마 아빠하고 얘기해 볼까? 이렇게 찾아갈 수 있는 관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사춘기 때는 친구 같은 또 멘토 같은 코치 같은 그런 역할의 변신이 필요한 거죠. 그런데 어느 날 그렇게 갑자기 독재형의 부모가 친구 같은 부모가 되는 건 어렵잖아요. 그래서 자녀들이 좀 어린 시절부터 그런 부모의 역할 그리고 발달 단계에 따른 변화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이렇게 맘스톡에 오신 엄마들처럼 부모 교육을 받아가면서 민주적인 부모로 거듭나야 되는 거죠.
거듭나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문제가 다 골마 터지면은 사실은 사춘기 때 이제 현장에서 만나는 그런 비행 청소년이라든지 품행장애 아이들이라든지 그런 청소년 상담센터의 기관에서 현장에서 일하시는 그런 선생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또 그런 통계들을 보면 반드시 그 뒤에 어때요? 문제의 부모, 굉장히 그런 경우가 참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모의 역할 변신이 필요하고 미리미리 그것을 준비하고 교육받고 부모가 성장하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부부 관계가 단절되는 그런 사회적인 현상들을 저희가 볼 수 있는데요. 사실은 부부가 서로의 불만들이 많아서 사실은 서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각자의 성 안에서 들어가서 사는 그런 경우를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점 이제 30대, 40대 자녀들을 위해서 꾹꾹꾹 참다가 요즘에는 이제 결혼하는 그런 법적인 혼인 관계만 유지하고 각자 따로 사는 이런 결혼 문화가 지금 유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사실은 결혼이 과연 대안이 될 수 있을까요? 결혼 이후에 삶도 녹록지는 않거든요. 배우자가 이제 외도를 하는 것도 자연스러워질 수가 있고 그런 모든 것들을 용인한다는 합의거든요. 그렇게 유지가 된다는 것은 그럴 수는 있겠지만 더 큰 문제는 그런 부부가 단절되어 있는 그런 가정 환경의 모습 속에서 자녀들은 그대로 영향을 받으면서 보고 배우면서 자란다는 게 더 심각한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부부간에 그런 굉장히 많이 오랫동안 누적되어 있는 그런 어려움이기 때문에 사실 이것을 개인이 혹은 부부 스스로 해결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습니다. 현장에서도 이렇게 부부 상담을 하다 보면 보통 10년 이상 아이들을 위해서 참으면서 제가 이제 법원에서 상담을 하는 경우나 또 부부 상담으로 오시는 경우나 아이들을 위해서 참다 오시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그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정서적으로 이혼 단계에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 상태로 몇 년을 지내는 거죠. 사실은 정서적인 이혼 단계에서 그들은 서서히 서로 대화를 하지 않고 각자의 생활을 하고 이렇게 견디고 참고 이렇게 살아온 경우들이 많습니다. 되도록이면 우리 부부에게 뭔가 이렇게 좀 문제가 있네, 좀 우리가 어려움이 있네, 이것을 누군가가 먼저 인식하시는 분이 혼자 이거를 해결해 봐야지 하고 혼자 노력하는 것은 한계가 많기 때문에 상담 전문가를 찾아가고 또 부부 상담 하시는 분들을 찾아가고 해서 그 관계, 부부 관계에서 좀 어려움이 있는 그런 부분들, 또 심리적인 그런 소외감, 또 우울감, 또 외로움, 다양한 그런 갈등 관계에서 노출되었던 그런 정서적인 많은 아픔들, 그런 것들을 나누시고 또 해소하시고 또 함께 대안을 모색해 보시고 그게 너무 좋아가지고 배우자에게도 또 소개해서 같이 교육도 받으시고 또 필요하면 또 상담도 받으시고 이렇게 하면서 적극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서 누군가가 이렇게 선순환하고 또 이 선순환의 구조로 돌아가고 하는 근본적인 어떤 변화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되지 않고 계속 그것을 단절된 그 상태를 계속 유지하시게 되면은 사실은 대부분 이제 그걸 견디시고 살든가 요즘에 황혼 이혼을 굉장히 많이 하시잖아요. 중장년 또 노년기에 황혼 이혼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데 아이들이 대학에 들어가면 혹은 또 자녀들이 결혼을 하면 그렇게 견디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부부가 계속 그렇게 갈등을 하게 되면 자녀들은 자녀의 인생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들의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게 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또 부부뿐만 아니라 자녀들을 위해서라도 대화를 또 관계를 회복하는 노력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